막 수소문 해가지고 했더니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네, 여기는 비상약, 공황장애 비상약이랑 지갑, 쪼물딱쪼물딱거리면 말랑해지거든요. 전국 대방자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집 제티라고 합니다. 방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31살 유우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문 타투이스트입니다. 어쩌다가 반려동물 전문으로 타투를 하시게 됐어요? 소중한 걸 새기면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중한 거, 가족, 반려동물 이래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 몇 평이고 월세를 얼마나 내고 계세요? 7평 원룸이고 전세 9,500만 원이에요.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네네. 대출 이자를 7만 원. 월세 7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를 나갈 계획이라서 집주인분에게 나가겠다 연락을 드렸는데 잘 소통이 돼가지고 나는 다행히 전세 사기가 아니구나 마음 놓고 짐 싸고 준비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계약일 당일날 집주인분이 안 나타나셨어요. 다음 세입자한테 방을 넘겨야 되는 그날 집주인이 안 나타난 거죠? 네, 맞습니다. 막 수소문 해가지고 했더니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네, 근데 다른 죄를 지어서 계약일 전에 붙잡혀간 거죠. 어쩌다가 편지를 주고받게 됐는데 그 집주인분이랑 26년 3월에 출소를 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출소를 하신다고 해도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신 분인데 이 사람을 믿을 만한가 싶어가지고 셀프 경매를 넘겨서 경매 낙찰 대기 중입니다. 그 분이 진짜 집주인이 맞기는 한 건가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딱 바지 사장. 첫 번째로 크게 터졌던 게 화곡동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뜨는데도 안 봤어요. 근데 바로 제가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당사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 그냥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 대출도 저금리로 바꿔주시고 해서 괜찮은 상태예요. 그 모든 걸 다 혼자 알아보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러셨다고요? 제 삶이 약간 산전수전 많이 겪은 인생이라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담담하려고 했는데 몸은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죠. 공황 증상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13가지 정도 되거든요. 모든 게 다 왔어요. 가슴 두근거림, 여기 명치 답답함, 토할 것 같고 정말 100%짜리 공황이 왔을 때는 서 있지를 못해요.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픽 쓰러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앞이 안 보였어요. 눈을 깜빡깜빡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하얀 거예요. 우울증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인지를 하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 우울함은 누구나 있을 정도의 우울함이다. 저 혼자 판단을 한 거죠. 병원을 안 갔는데 올해 7월에 공황장애 판정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을 정도로 매우 심한 상태였어요. 그럼 하루 중에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보내세요? 24시간 중에 24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MBTI가 뭐라고 하셨죠? INFJ요. INFJ인데 이제 내향 I가 98%. 하루 만보기 어플에 이제 걷는 수가 120보 정도 나오신대요. 근데 이제 집 보면은 딱 이 공간이 되게 안전하고 엄청 나가기가 싫은 공간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방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상극! 내 방자랑. 저희 집은 딱 들어오자마자 세면대. 여기는 화장실 내부인데 투명 유리로 돼 있네요. 투명 유리로 돼 있는 모텔. 친구들 놀러 오면 모텔 갔다고 많이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가 되게 여기 다 수납이에요. 여기도 수납, 맞아요. 다 수납. 이 집을 처음에 고르셨던 이유가 뭐예요? 오피스텔 제가 서울에 4평짜리를 살았었는데 와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방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요거 지갑이에요. 너무 귀여운데요? 나갈 때 항상 까먹어가지고 여기는 비상약, 공황장애 비상약이랑 지갑, 외출 단계가 있어요. 뭔가요? 올해 외출을 한다? 아니면 야외 약속이다? 세정 물티슈, 알코올 수압, 얼룩 얼룩 제거제, 그 립밤, 셀카 찍을 때 그날 일정에 따라서 여기서 꺼내서 챙겨가는 시스템입니다. 세면대는
진짜 꿀템. 제가 청소하는 거 좋아하는데 네. 곰팡이 피면 젤로 된 거 쓰시거나 락스에 키친타올 해가지고 붙여놓잖아요. 네.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깨끗하게 안 지워져요. 그렇게 해도. 얘는 아예 하얀 색깔로 바뀌어요. 요것도 줄눈 세척하는 건데 요것도 진짜 좋아요. 염색약처럼 이렇게 줄눈에 뿌리기 좋게 돼 아, 있네요. 네, 맞아요. 막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네. 칫솔로 이렇게 싹싹싹 하면 하얀색으로 다시 바뀌죠. 자취 고수의 향기가 났어요. 자취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지금 13년 차?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되게 일찍 시작하셨네요, 자취를. 네,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옮기기가 싫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인천에 살겠다 해가지고 도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됐죠. 그럼 여기가 몇 번째 집이에요? 8번째 집이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막 있었던 거군요. 네, 들어오면 바로 또 여기 뭔가 부엌입니다. 우와 이렇게 가려지는 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 벽이 파란 색깔 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귀여운 작은 타일로 셀프 시공해주고 수전도 셀프로 바꿔주었어요. 보통 이런 거 네, 그 시트지 많이 붙이시는데 이거 진짜 타일로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내 집인데 이제. 이왕 할 거 제대로 해보자 네 라는 생각을 맞아요. 오히려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수전 바꾸는 거는 녹이 슬어가지고 기사님 불러서 여쭤보니까 8만 원을 달라고. 이거 바꾸는데요? 이 수전 푸는 거 그것만 8만 원. 푸는 것만요? 네, 겨우 떼가지고 이거를 부착했어요. 와 근데 이런 거 하나 바꿔주니까 새집 같고 네, 너무 맞아요. 좋네요. 이거 전에 수전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리를 자주 하세요? 아니요, 밥을 잘 안 먹어요. 냉장고 보시면 닭가슴살, 와 과일, 곤약 젤리인데 6칼로리. 아침밥 대신 이거 하나 먹고. 아침밥 대신? 제가 맹물 먹기 싫을 때 보리차, 우와 액. 이거 타면 보리차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리차를 먹고 싶은데 보리차를 우리기 귀찮은 분들한테 이거 너무 좋은 아이템이네요. 네, 이거 진짜 꽤나 보리차 맛이 나네요. 네, 그쵸. 자기가 농도를 맞출 수 있어서 연하게 하면은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진한 편? 공간 꾸미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고 드라이기나 이런 거는 절대 눈에 안 보이게 다 수납을 해두는 편이에요. 장식품 외에는 이제 잘 안 보이게 꾸미셨다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약들을 다 보이게 해놓으셨네요. 안 보이게 하면 안 먹어서 까먹으니까. 까먹어요. 그리고 이게 날짜도 수목금토일 다 써 있는데 수면제, 공황장애, 우울증 갑자기 발작 올 것 같으면은 이거를 먹어줘요. 그 약봉투도 다 모아놓으시네요. 감기는 솔직히 약을 검색해서 이게 무슨 효능인지 안 검색해 보잖아요. 정신과 약은 약을 바꾸면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잠을 자거나 이래가지고 약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 주에 있었던 나의 상태, 경미한 공황, 무기력, 흥미균돌, 자살衝動, 자해자살시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증상 겪으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네, 그냥 처방해주는 대로 먹는 것보다 나한테 어떤 효능이 있고 부작용이 있는 약 혹시라도 병원을 옮기게 되면 이 약은 저한테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좋고 해서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네, 극복을 정말 하고 싶어서 열심히 치료에 응하고 있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이렇게 하얀색 공간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약이 있으니까 약간 이게 오브제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석으로 붙여가지고 이거 자석 아 아니에요. 자석 아니에요? 이거 끈끈이 같은 건데요. 아 쪼물딱쪼물딱 거리면 말랑해지거든요. 네, 껌처럼? 네, 절대 안 떨어져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꺼내 먹기 편하게. 아 열기만 하면 되게 네, 벽지에도 붙여도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너무 오래 그쵸. 붙여놓으면 뗄 때 좀 조심해서 떼야 되긴 하는데 꼬꼬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메인 공간인데 너무 예쁘게 꾸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공간 컨셉이 뭐예요? 빈티지. 유럽 스타일을 참고한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럽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약간 유럽에 대한 로망? 높은 층고, 밖에 있는 풍경, 빈티지한 소파, 오래된 옛날 물건들 잡다하게 모으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이 뒤쪽은 소파존이죠? 네, 소파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항상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핸드폰 하거나 책 읽거나 안 불편하세요? 되게 유연하시다.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이 벽지도 셀프로 하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이거 벽지 위에 붙이는 또 벽지인데 이게 뗐다 다시 붙일 수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랑 여기랑 여기도 지금 다 셀프로 붙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도 약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하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하는 거 웬만한 거는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점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항집 갈 때마다 황금손이라고 다 칭찬을 하세요. 너는 진짜 손이 황금손이라고. 이 손 좀 봐도 됩니까? 네, 황금손이에요. 뭔가 사부작되는 거 좋아해가지고 당근에서 구매한 오브제인데 리폼하신 거예요? 네, 리폼했고 이 책상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요? 이거 3판 사고 다리 사고 해가지고 이거 페인트 칠 핑크색 해주고 짙은 우드 색깔 입혀주고 황금손으로. 진짜 황금손이죠.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뭔가 활동을 해야 내가 이 기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육체 노동이니까 생각을 네, 있게 해주는. 생각을 비우게 만들더라고요. 친구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매치하신 거예요? 러블리? 핑크색도 좋아하기도 하고 꽃무냥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이쪽에도 뭐가 되게 많은데 여기도 한번 소품 소개해볼까요? 이거 뭐예요? 벽에 있는 거? 요거는 그 제가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때 모았던 거. 어렸을 때 산 건데도 지금이랑 취향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빈티지하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 요게 제일 좋아하는 거긴 해요. 이거 튀김이요. 진짜 너무 아끼는 거라서 그 뽁뽁이에 다 하나하나 싸가지고 13년째 저와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이게 네. 뭐죠? 그 팥빙수. 팥빙수.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거 연필 양말인 거죠? 네, 맞아요. 너무 귀엽다. 이거 새끼손가락도 안 들어가요. 제가 한창 집에만 박혀 있을 때 네. 친구가 실 바리바리 들고 와가지고 같이 만든 거예요. 친구랑 네, 그거 만드는데요 5시간 걸렸나? 이거 만드는데요?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조그만데 5시간 걸렸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이런 미니어처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미니어처랑 연필 같은 것도 벽에 붙여놓으니까 오브제가 되네요. 네, 맞아요. 가구는 전반적으로 우드톤으로 많이 맞추셨네요. 네, 맞아요. 하나하나 칸칸이 안 사도 되고 종류별로 딱 정말 약장같이 생과 치료 아, 그 할아버지 맞아요. 가마 할아버지가 막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열어봐도 되나요? 아, 네. 여기는 약이 있고 테이프. 붙이는 좀 요게 아까 그 테이프인데 블루 테이프. 네. 이걸로 이제 꼬꼬핀 대신에 벽지에 붙여도 크게 손상 안 나는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중을 많이 버티나요, 잘? 얘가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네. 여기 양옆에는 또 이걸 붙여놨어요.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하나 드릴까요? 저 괜찮습니다. 아니요, 이거 드릴게요.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많아가지고 스펀지 치실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이것도 드릴게요. 갑자기? 이거 갑자기? 새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이거? 이거 스펀지여가지고 물에 닿으면은 부풀어 올라요. 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계시면은 찌꺼기를 같이 빼주는 거죠. 이것도 쟁여놓는 템 하나 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만큼 갑자기 주셨어요. 아, 방송에 그리고 하다가. 이것도 피디님 선물이에요. 뭐예요? 갑자기? 네, 갑자기. 방송에 하다가 갑자기 선물 받았어요. 버섯, 키링. 향초인데 곰돌이 목도리 하고 있는 거. 우와, 너무 이것도 너무 포장도 완전 귀여워요. 그쵸? 소중하게 가져갈게요. 네. 그다음에 넘어와서 여기도 장이 하나 있네요. 요거 잡돈산인데 드라이기, 그 운동하는 거, 타투 잉크. 지금 사무실을 빼가지고 타투 용품이 다 집에 있어요. 반려동물 타투 하신다 했잖아요. 네. 반려동물 키우세요? 옛날에 일본에 있을 때 고양이 키우고 20대 초반에는 본가에서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아파가지고 오래 살진 못했어요. 뭔가 이별에 대한 아픔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안 키우고 있어요. 살짝 무서워요. 이별에 대한 그 아픔이. 근데 그래서 반려동물 타투를 시작하신 것도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손님분들 중에 70, 80%는 아기가 죽어서
타투를 새기러 오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너무 예쁘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안부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요. 전국 대방자랑. 저희 이렇게 공간을 다 둘러봤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촬영하기 전에. 지금 너무 공간도 너무 잘 꾸미시고 네. 진짜 엄청 야무지세요. 경매가 끝나면 집이 넘어오잖아요. 네. 앞으로도 쭉 이 집에 사실 계획이세요? 아니요, 절대. 바로 나갈 생각이에요. 왜요? 이렇게 예쁘게 꾸미셨는데. 아깝긴 한데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지금 알아본 데가 있기는 있어요. 복층인데요. 거실이 엄청 커요. 로망집이 또 있으시군요. 인생에서 불행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되게 또 담담했다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약간 그렇게 느끼셨어요? 어떤... 일단 고등학교 고시원에서 지내게 된 거, 엄마랑 떨어지고 고시원 비용을 또 제가 벌고 지하상가 마감 청소하는 일, 빈티지 샵 사진 촬영하는 일, 주말에는 편의점 아침 근무, 그리고 아침 근무 끝나면 롯데리아. 호작하신 거예요? 그쵸. 쓰리잡은 항상 꼭 했어요. 그래서 약간 돈에 대한 집착도 있어서 캐디를 시작하기도 했고 안 좋은 손님분들 만나면 욕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엄마가 운영하시던 편의점이 있는데 그것도 화재가 나서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 화재 볼 때. 갑자기 경험에서 네. 우러나는 시스템인 거네요? 네, 이게 한번 그렇게 편의점이 불타고 보험을 받으려면 껌 하나하나 개수를 다 적어서 봉투 안에 있는 네. 조그만 봉투 안에 있는 껌까지. 그런 것까지 다 개수를 해야 되는데 새까맣게 탄 집에 들어가 보셨어요?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시간씩 한겨울에 그 수량 검수를 하고 좀 그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은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셨을 때 오히려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뭐 어쩌겠어. 그런데 제가 인터뷰 나눴을 때도 그렇고 공간 둘러봤을 때 전환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든지 부정적인 기운도 그 안에서 뭔가 좋은 점을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방금도 화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추천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환하시는 에너지가 네.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고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굳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전세 사기 당하신 분, 다른 분들도 그렇고 내가 우울증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빨리 병원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우울증을 방치해 왔다가 우울증도 커진 그런 케이스인데 진작에 병원에 갔더라면 공황까지 생기지 않았을까? 확실히 약을 먹으면 그래도 좋아집니다. 이게 전세 사기가 참 마음 아프고 견디기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예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진짜. 한편으로는 감옥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든 돼요. 전세 사기 당했지만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피디님도 만나고 제 목표가 오늘의 집 그 집들이었는데 촬영제의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방자랑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7평 원룸입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서 월 7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감옥 같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집입니다.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되겠습니까? 네, 놀러오세요. 아이가 98%시니까 제가 놀러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안녕. 꼭 소개하고 싶었던 그 아이템 뭐죠? 이거 화재.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이거 빨간 색깔이 스티커인데 네. 여기 콘센트에서 화재가 나면은 여기서 불을 꺼줘요. 화재 방지 스티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거예요. 원룸에서 이런 화재가 나면 보험이 집주인이 돼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어찌됐든 저의 불찰이잖아요. 이거를 안 꺼놓고 갔다거나 이거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